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9월 증시 전망 및 8월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실시간 동향을 말씀드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네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 글로벌 시장 동향에 관련돼 가지고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8월의 수급 주체별 순매수 상위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자, 해외 경제 지표 발표 일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 즉 G1과 G2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표 발표 일정과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업종별 상승률과 하락률, 즉 등락률 상위 업종 관련돼 가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9월 관심 업종 및 종목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죠. 자, 현재 글로벌 시장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다우존스, 나스닥 관련돼 가지고 현재 어떻습니까? 이 상승하다가 계속 현재 이 동향 같은 경우는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라 보시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승했다가 좀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가 이때 급락을 했죠.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했던 내용이 왜 급락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뭐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드 의장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9월 달에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의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요즘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25bp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어떻습니까? 최근 한 차례에서 자, 두 차례 될 거다. 그러다가 요즘엔 세 차례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같은 경우는 한 차례 25bp에서 최근 어떠냐면은 세 차례 100bp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50bp 인하,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25bp 인하.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때 한 차례 25bp 인하다. 그게 중론이었는데 점점 경기가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25bp 인하에서 100bp 인하로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씩 관심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 9월에 관심 업종 및 종목 소개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해외 지수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미국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수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현재 동향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때 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일단 땡큐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주가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한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또 다른 말로 용어를 전문 용어 쓰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주요 6개 국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분석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환율을 볼 때 전부 달러화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제외하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달러화를 확인하는 건데 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달러화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6개국과 달러화 가치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한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습니까? 달러화 가치 떨어지면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조정보였다가 다시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다우존스 상황이었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그때 당시 하락했는데 어떻습니까? 더 강합니다. 자, 더 강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S&P 500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역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반적으로 조금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강화한 푸시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중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동향은 말씀드렸고 계속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내 증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 당시에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이 뭡니까? 자,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다. 라고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 구간이 땡큐 구간이잖아요. 땡큐로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하게 이제 상승, 이 구간이 아마 어찌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다시 반등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움직이는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현재 주가 위치, 주가 급락했잖아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자, 기술적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주가, 자, 2800포인트대에서, 코스피 28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뒤에 다시 또 곧바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종목입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코스피 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고점 위치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점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여름에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가 강하고, 자, 이제 연도가 바뀐 시점 되면 이제 코스닥 종목이 전반적으로 조금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은 겨울, 그래서 이제 연초 때 코스닥 종목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고는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 최근에 눌림목이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이 주봉하고 월봉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어떻습니까? 조정 나왔다 다시 반등하는 거죠. 자, 이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추세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추세선, 자, 두 번째 추세선이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면서 현재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상당히 길죠? 자, 월봉을 한번 추세선을 딱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어떻습니까? 자, 제가 쭉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길게 윗골이 날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상승할 수 있나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자, 주봉 보시게 되면은 주봉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자,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추세선 해야 되는데 박스를 제가 클릭해 버렸네요. 자,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 위에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합니다. 자, 현재 어떻죠? 여기서 지금 지지대를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려면은 여기 중요한 저항을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다시 삼각수렴 위치로 갈 수 있지만은 현재 주가는 조금 하향 이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월봉 코스닥 월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 추세선 딱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자, 주봉에서는 지지대를 이탈했지만 코스닥 현재 월봉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고 월봉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8월 수급 주체별 수급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스피의 자, 최근에 순매수 상위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종목명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수급 주체 외국인 기관 합평가입니다. 메이저 수급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고 2위부터는 크래프톤과 한국전력, SK바이오팜,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CS윈드, KTNG,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포스코 퓨처엠, 한국가스공사, 대한항공, 시프트업, 한국콜마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2차전지 관련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전반적으로 2차전지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CS윈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미국의 정치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부통령이 현재 나왔는데 부통령 현재 주가 올라오면서 현재 메이저 수급들은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메이저들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파는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SO일,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LG전자, 롯데케미칼, 카카오, 두산, DB하이텍, 한화시스템, 전진건설로봇, 삼성중공업 등이 전반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도 들어있고 화장품도 들어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들어있긴 하지만은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씩 저점 위치에서 사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산 외국인 기관 통합합해 가지고 메이저 수급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T팜이 되겠습니다. ST팜이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샀습니다. 두 번째 메디톡스,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실리콘2, TNL, 코스메카 코리아, HK이노엠, 뷰노, 파크시스템즈, GI이노베이션, 바이넥스, 서진시스템, 한중 NCS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좀 들어가는 특징이죠. ST팜, 메디톡스 관련된 바이오주를 현재 메이저 수급은 가장 많이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판 업종은 뭐냐? 저 보시게 되면 자, 이엔셀, 오스코텍, 대주전자재료, 뱅크웨어 글로벌, 셀트리온 제약, 유라클, 펩트론, 아이스크림 미디어, 재룡전기, YC, TDS팜, 아이빔 테크놀로지, 에코앤드림, K3i, AD 테크놀로지. 이 전반적으로 조금 다양합니다. 파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샀는지 종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 아까는 외국인 기관 통합 합해가지고 메이저 수급이 어느 종목을 많이 사고 많이 팔았냐라고 했지만 이제는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수 매도,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조금씩 분할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을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자, 일단은 ETF 파생상품 일단 제외하고요. 자, 가장 많이 산 코스피에서 외국인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3부 토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노션, CJCGV, A프로젠, 한화갤러리, 그 다음에 한화오션, HMM, 그리고 한국전력, 대우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셔요. 그런데 시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고 있네요. 그리고
대한해운, SK하이닉스, 한원시스템, 기아,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동양철강, 두산밖에 전반적으로 조금 금융사를 조금 팔았다는 게 좀 특징이네요. 그러면은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의 기관은 넘어갈게요.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같은 경우는 한화갤러리아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리고 한국전력, 그러면 BNK, 금융지주, 롯데리츠,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업종이 8월달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주였습니다. 그것을 기관에서는 다 사고 있습니다. 현재 BNK 금융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이런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현재 기관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뭐냐? 역시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고 있네요. 그리고 삼부토건과 나머지 ETF 관련돼 가지고 ETF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대응을 해줄 수밖에 RP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사게 되면 누군가 팔아줘야 한다는 거죠. 증권사에서 대응하고 있는 수급 주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누가 가장 많이 샀느냐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산 종목 같은 경우는 포니링크네요. 그리고 휴림로봇, 중앙첨단소재, 우리기술, DYD, WCP, 뮤직스튜디오, CM제작, 휴마시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판타지오, 드래곤플라이, 테크윙, 자연과 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되겠고, 그 다음에 DH 오토웨어, 제이시스 메디칼, SG 원익홀딩스, 오성 첨단 소재, 윈팩, 뱅크웨어 글로벌, HPSB, CXI, PNT, 윙이푸드, 오스코텍, 노을 등을 현재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자, 기관에서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느냐?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비즈니스온을 가장 많이 샀네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서희건설, HPSB, GI 이노베이션, 실리콘투, 제우스, 드림 시큐리티, KX, 그리고 SAMT, 뷰노, 아가왕컴퍼니, 리가켄바이오 등이 가장 코스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ETF 스펙 제외하고요. 자, 휴림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렘과 자연과 환경, 윈팩, 한빛 레이저, 아이빔 테크놀로지, 이엔셀, 심텍, 본느, WCP, 그리고 비올 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해외 경제 지표 발표 일정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경제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해외